주식을 사야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됐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계 최고 부자의 자리는 아무나 오르는 게 아니다 라는 그런 느낌을 수시로 받았어. 약 30년간 네. 전문 번역가로 일해온 안진환입니다. 네. 다수의 베스트셀러를 번역했고요. 네. 예,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스티브 잡스도 하셨죠?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월터 아이작슨이 되게 굵직한 인물들, 세계의 인물들을 그 자서전을 많이 쓰잖아요. 예, 전기를, 예, 네. 평전을. 예. 와, 그래서 이분이 되게 유명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번역은 또 우리나라에서는 또 안진환 번역가님께서 맡아서 하시는 거네요. 영광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그 일론 머스크를 직접 모시면은 더 좋았겠지만 언어상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번역가님을 모시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라는 인물이 호감이나 이게 좀 비호감이나 이런 게 또 극단적으로 갈리는 인물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잡스 이후에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한 번씩 획을 그어주는 인물들이 있죠. 맞아요. 빌 게이츠 이후에 스티브 잡스 이후에 요즘은 일론 머스크 시대구나. 맞아요.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하면서 그때 주식을 살 걸 그랬나? 그랬었는데요. 그러면은 이 책이 진짜 말씀하신 대로 거의 일론 머스크 본인이 직접 공개적으로 인정한 공식 전기라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진짜 공신력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고 대회비까지 지키면서 그 출간 그런 것까지도 필요한 그만큼 중요한 책이라는 게 반증인 것 같은데요. 이 책이 되게 이제 보면은 저도 이제 한 3분의 2 정도 출간된 지 얼마 안 돼서 예. 엄청나게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하고 좋은 점도 당연히 나타나지만 굉장히 치부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도 굉장히 솔직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번역가 선생님께서 이 책을 좀 번역하시면서 좀 가장 놀라웠던 일화 같은 게 좀 있으실지 궁금합니다. 예, 치부하고 관련된 부분인데요. 네. 저도 깜짝 놀란 게 한 두 가지 정도. 하나는 그 일론 머스크의 아버지 에롤 머스크에 관한 얘기인데요. 이게 뭐 작년에 보도가 되기도 했었던 내용인 것 같아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뭐 그런데 저는 몰랐었거든요. 네. 그 에롤 머스크가 일론 머스크의 어머니와 이제 당연히 첫 번째 부인이죠. 이혼을 하고 결혼을 또 했는데 그 두 번째 부인이 어린 딸을 데리고 왔어요. 시집 올 때. 그렇게 해서 결혼을 했는데 그 딸이 자나라는 아이인데. 자나. 그러면 에롤 머스크의 의붓 딸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일론 머스크나 동생 킴벌이나 또는 그 여동생 토스카 이 친구들은 그 의붓 여동생을 친 동생처럼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고 네. 그리고 또 같이 이렇게 인근 거리에 산 적도 있어가지고 나중에 LA에서 뭐 일론 머스크가 살게 해줘요. 남아공에서 온 거죠. 네, 온 거죠. 예, 잠깐 왔을 때 좀 네. 아예 살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뭐 심지어 뭐 등교도 시켜주고 차로 태워서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일론 머스크하고도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요. 네. 근데 그 에론 머스크가 그 자나라는 의붓 딸이 30살이 됐을 때 임신을 시킨 거예요. 아 진짜요? 예. 애를 낳고 그 전에도 어차피 그닥 사이는 좋지 않았는데 그래도 이제 일론 머스크가 부모니까 챙기고 아버지니까 챙기고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근데 일론 형제들 남매들 하고 아버지하고 관계가 끊깁니다. 네. 킴벌이 선언하죠. 당신은 아웃이다. 아 킴벌은 동생. 예. 아 맞아요. 그게 저도 좀 재밌다기보다는 놀랍다. 와 그걸 책에다 실은 거군요. 네. 와. 그 에롤은 또 나름의 논리를 펴요. 그건 좀 책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나요. 아 진짜요? 네, 한 명 또 더 났습니다. 그 사이에서. 그러면서 그 일론의 아버지가 그렇게 좀 이제 나름대로 자신의 환상을 좀 진실인 것처럼 사실인 것처럼 묘사하는 능력이 뛰어난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 나름의 논리를 펴니다. 나름의 논리는 제가 이거 스포일러가 되면 안 되니까 책에서 책에서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뭐 또 한 가지 역시 이제 치부와 관련된 거, 그러니까 치부와 관련된 게 이런 게 이런 것까지 나와? 하면서 놀라게 되죠. 이것도 역시 뭐 또 무슨 매체를 통해서 비즈니스 인사이더? 네.
통해서 알려지긴 했었대요. 보도가 됐었대요. 이제 그런 내용까지 나오니까. 그래서 저는 또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론 머스크가 본인 소유의 비행기가 있는데 네. 제트기죠. 그거 타고 이제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열심히 사업을 합니다. 근데 제트기 안에서 승무원에게 이제 개인 제트기니까 그 이상한 짓을 요구해서 했다. 그 흔히 말하는 뭐 유사 성행위. 그게 나중에 그 여승무원이 친구한테 얘기해서 그 친구가 언론사에 제보해서 언론사에서는 일론 머스크에게 이제 또 확인 전화를 하죠. 그 머스크는 이제 부인을 합니다. 부인을 했는데 그 파장이 나중에 또 이제 문서가 또 있어요. 그 승무원의 퇴직금이 25만 달러가 지불이 되었다는 내용의 문서가 남거든요. 보도 내용은 여승무원이 말을 좋아한대. 조랑말. 뭐 그런 말을. 그러니까 말을 사줄 테니까 덮어달라. 해달라. 아니야. 비행기 안에서. 네네네. 그러니까 그 대가가 말을 사주는 거다. 그 나중에 그 파장이 본인이 생각한 것만큼 그렇게 파괴적이지는 않으니까 일론 머스크가 나중에 그와 관련해서 농담을 한마디 합니다. 그 농담이 또 나름 흥미롭습니다. 예. 역시 좀 책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야, 근데 그런 거를 책에다 실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우리나라 상상할 수 없는 회장님의 자서전들하고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은데 그게 좀 뒷부분에 나오는가 봐요. 제가 앞에 그래도 한 2분의 1, 3분의 2 정도는 읽었는데 곧 나올 때가 됐네요. 곧 나올 때가 되는 거군요. 네, 좀 지나서. 예. 그러니까 저도 이게 초반에 읽었을 때 조금 되게 당황스러웠던 게 일론 머스크가 자라난 환경도 굉장히 폭력적이고 심지어 죽은 사람들도 많이 진짜 실제 죽은 사람들도 많이 목격하는 맞습니다. 예. 그런 게 또 트라우마로 남고 그래서 막 이렇게 감정을 약간 차단하려고 하는 고통스러운 거나 막 그런 것들도 막 묘사를 하는데 야 어떻게 이런 사람이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고 이런 혁신가가 됐을까 그런 것도 되게 놀랍더라고요. 네. 이제 그 외에 반대 측면에 남다른 면모가 있는 거죠. 네. 제가 이 번역 과정에서 수시로 느낀 감정이 바로 그겁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구나. 역시 일반적이지 않아요. 진짜. 그런 어떤 긍정적인 측면의 놀라움도 많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보면서 저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딱 이제 기업이나 이런 혁신 사업 이런 쪽으로도 연결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 또 다른 쪽으로 어둡게 연결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막 이혼도 많이 하잖아요. 애도 많고. 네. 아버지의 성격이 막 드러나는 그런 것도 있고 되게 막 심리학책 같기도 하고 정신분석학 이런 느낌도 나고 사실 모든 인간은 그렇게 뭐 딱 이렇다 저렇다라고 이렇게 규정짓기가 힘들죠. 복잡다단하죠. 여러 가지가 섞여 있게 마련이죠. 다만 이제 사람이 어느 측면이 강하느냐 뭐 이런 면인데 제 생각에 일론 머스크는 많은 면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섞여 있는 것 같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그러네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야, 진짜 인간이란 무엇이고 그렇게 성취를 많이 한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책을 통해서만 진짜 이 책을 통해서만 언론도 안 될 것 같고 이 책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좀 궁금해지는 게 그 우리나라 회장님들의 자서전 뭐 유명한 스타분들의 그런 것도 많이 출간이 되잖아요. 그렇죠. 뭐 평전이나 뭐 자서전이나 회고록 맞아요. 근데 이런 거랑은 또 느낌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런 차이는 좀 어디서 벌어지는 것 같으세요? 책이 출간된 이후로 지난주에 제가 쭉 이제 당연히 저는 이제 번역자로서 관심이 있으니까 각 언론사들의 서평을 좀 읽어봤는데요. 제가 생각한 거고 이렇게 일치하는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그 엊그저께 나온 조선일보의 서평을 보니까 거기서도 이 부분을 비중 있게 다뤄요. 왜 우리나라의 평전과 서구의 평전은 이렇게 다를까?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 사실 우리는 이제 그 어떤 인물이 얼마나 훌륭하냐에 초점을 맞춰서 일종의 평전을 씁니다. 그 회고록도 그렇고 보니 그런데 서구는 그 인물이 얼마나 인간적이냐. 그러니까 이제 초점이 다르니까 접근하는 방식이 다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차이는 이 얘기를 제가 이제 뭐 이런 얘기도 재밌을 것 같아서 제가
사실은 또 지난주 금요일에 네. 민음사에 옛날에 스티브 잡스는 출판사입니다. 예. 그쪽하고 저하고 일을 많이 하는데 네. 내년에 제러미 리킨 신간이 나온다고 해서 그걸 미리 계약하러 갔어요. 그래서 그거 담당자가 이제 민음사의 그 김윤지라는 팀장인데 그 친구도 제가 이 얘기를 나눴어요. 왜 이렇게 다른가? 근데 이제 그 친구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흥미롭게. 저도 같은 결론이었고요. 그러니까 서구에서는 평전이나 회고록이라 하더라도 일단 기본 베이스가 저널리즘이다. 그러니까 저널리즘 정신에 입각해서 객관적으로 쓰는 걸 중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월터 아이작슨이 타임지 편집장 출신 아닙니까? 객관적으로 쓰는 거죠. 또 막 무슨 BBC 회장인가 막 그런 C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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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장. 예. 맞아요. 그러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애초에 이걸 쓸 때의 전제 조건이 겁니다. 내가 밀착 취재를 한다. 당신하고 붙어 다닌다. 뭐 심지어 모든 회의에 참석하고 당신이 게임을 하고 있을 때도 난 옆에 앉아 있을 거다. 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와 소름 돋았어요. 그런데 당신이 개입하면 안 된다. 이 전기에 예. 원고는 안 보여준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쓰는 거죠. 네. 그래서 회의에 참석해가지고 본인이 회의에 참석해서 회의에서 일어난 일을 가지고 머스크가 없는 자리에서 그 퀸 샤도웰이라고 그 테슬라의 또 사장이 있어요. 여성분인데 네. 머스크를 좀 잘 다룹니다. 자기 보스지만 네. 그래도 감정적인 측면에서 잘 다뤄요. 그 사람하고 대화를 나눠요. 아까 저건 너무 심하게 대한 게 아니냐 직원들한테. 이 저자도. 그리고 나중에 그 직원들도 또 추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일이 있은 이후에 그 직원들은 어떠한 선택을 내렸는가. 1년 후에 찾아가서 또 인터뷰를 합니다. 네. 그때 심정은 어땠고 그래서 지금은 어떤 선택을 해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옛날에 스티브 잡스, 월터 아이작슨이 취재해서 그 전기를 쓸 때도 그때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전제 조건 하에 절대 개입하면 안 된다. 원고는 안 보여준다. 결국은 못 봤죠. 잡스는 보고 싶어 했나요? 아니요. 그보다는 이제 죽어서 출간 전에 맞아요. 그런 그 객관성을 중시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 책이 나온 21세기 북스의 또 담당 팀장이 있어요. 이리연 씨라고. 이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나라의 문화가 나의 그 치부를 나의 부끄러운 일은 남이 알지만 않으면 된다라는 게 있다는 거죠. 수치심 문화. 결코 드러내서는 안 된다라는 게 바탕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서구는 내가 밝히지 않아도 내가 말하지 않아도 신은 알고 계시다. 이 기독교적 원죄 문화죠. 이게 바탕이니까 치부가 드러나는 것에 대한 그 인식이 다른 거죠. 와 그렇구나. 우리는 수치스러우면 아주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 목숨도 끊는데 여기는 어차피 신도 알고 계신 거 나도 그런 면이 있다라는 게 드러나도 따지고 보면 너희들도 뭐 있지 않겠냐 그런 인식도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게 인간 아니냐. 야,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런 포인트들을 생각하니까 이런 외국의 자서전들을 읽을 때 느끼는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사람도 사람이구나. 굉장히 뭐 사회적으로는 뭐 성취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날지 모르지만 굉장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저도 외국의 그 자서전, 네. 자서전도 자서전이고 평전, 네, 평전. 그 전기요, 그 전문 작가들이 취재해서 쓰고 하는 거. 뭐 스티브 잡스뿐만이 아니라 빌 게이츠 관련 또 빌 게이츠와 같이 창업했던 폴 앨런 또 제프 베이조스 이야기, 아마존, 네, 아마존 또 구글의 세르게이 브린, 세르게이 그 제가 번역한 책들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애플의 뭐 디자이너 조니 아이브. 근데 이 스티브 잡스하고 월터 아이작슨이 쓴 스티브 잡스나 이런 일론 머스크하고 그 사람들의 그 전기나 평전이 제가 다른 점을 느꼈어요. 네. 그 정도 밀착 취재는 아니에요, 그거는. 그리고
어느 정도는 우호적으로. 그러니까 그거는 약간의 어떤 계산된 그렇구나. 그런 접근 방식이 아닌가라는. 물론 거기서도 이렇게 좀 결점도 드러내려고 하는데 사람이 그 완벽한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좀 덜 드러낸다. 그리고 약간은 좀 포장해 준다라는 그런 느낌이 거기도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없지 그렇죠. 않아 있다라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약간은 다르다. 일론 머스크랑 다르다. 예. 그러니까 월터 아이작슨이 쓰는 거와는 다르다. 야, 그렇구나. 예. 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월터 아이작슨이 최고네요. 그런 면에서는요. 그런 면에서는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렇군요. 그래서 그 정말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 게 이게 외신에 나온 일론 머스크랑 확실히 이 월터 아이작슨이 쓴 일론 머스크 이 두 개를 바라보면서 정말 이게 일론 머스크에 대해 새로 알게 되고 심지어 그러면서 저는 이제 테슬라 주식 더 사야겠다 이런 생각까지도 들었거든요. 이 사람은 진짜 넘사벽이라서 그거 추천합니다. 뭔가 경쟁하려고 하면 안 된다. 적으로 두면 안 된다. 그런 생각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혹시 번역가님께서도 일론에 대한 생각이 좀 뭐 변화가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그 전에는 잘 몰랐기 때문에 어떤 확고한 뭐 이렇게 인식이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변화가 있었다라고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 많이 알게 됐다. 매우 많이 알게 되죠. 이게 번역하면 그 원서만 읽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 관련 자료를 다 찾아봐야 돼요. 그럼요. 아이작슨 이분도 뭐 글을 잘 쓰시니까 그러겠지만 이렇게 막 넘나들기 때문에 시점을 그래서 이 팩트 확인 안 하면 제가 이렇게 놓치면 그러면은 어떤 게 먼저고 그렇죠. 어떤 게 뒤고 그런 것들을 다 그 본인은 알면서 던져놓은 글도 우리말로 옮겨놓으면 우리말은 그런 거 좀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으면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것들을 다 뒤져보다 보니까 많이 알게 되고 또 많이 이해하게 됐고 그래서 저도 테슬라 주식을 사야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됐고 예. 그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계 최고 부자의 자리는 아무나 오르는 게 아니다 라는 그런 느낌을 수시로 받았어요. 네. 그렇군요. 먹고 자는 시간 빼고 번역에만 매달린 날이 꽤 돼요. 물론 이제 며칠에 한 번씩은 쉬기도 했죠. 뭐 그거에만 매달리면 병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외출도 하고 소주도 한잔 하고 그래가지고 사람이 살면서 나름대로 스트레스 풀어가면서 근데 정말 오랜만에 하루에 많은 시간을 번역에만 쏟아부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약간 그 이제 농담이지만 우리 약간 그 신체에도 변화가 와요. 이렇게 살이 찌고 먹는 힘으로 버텨야 되잖아요. 제가 지금 살이 많이 뿌는 겁니다. 그 때문에 다시 이제 빼야 되는데 먹으면서 그 먹는 힘으로 버티고 앉아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장기간 앉아 있으면 말을 하지 말고 장기간 앉아 있으면 알죠. 예. 그런 고통도 좀 따르고 그런 게 이제 동시출간의 어떤 그 나름대로의 어려움이죠. 근데 제가 그런 동시출간 책을 많이 했어요. 비교적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중간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내가 이 동시출간 작업에 특화된 번역가가 아닌가.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출판 관계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동시출간할 일 있으면 저를 또 찾아주십시오. 네. 네. 그래서 그런가 진짜 책이 술술 넘어가고 저 진짜 재밌게 읽고 있는데